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몸에 좋은 경영의 비타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.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하면요. 저는 인퓨처 컨설팅이란 조그마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유정식입니다.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만 그 뜻을 여러 가지로 혼동해서 쓰는 단어인 불확실성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요즘 들어 불확실성이란 말을 유난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 아마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불어닥치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. 불확실성이란 말은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요. 제가 볼 때 이 불확실성의 의미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미래를 탐구하고 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불확실성의 의미를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왜냐하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에 갇혀있기 때문이죠. 여러분이 불확실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남보다 미래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팟캐스트에서는 불확실성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확실성의 의미를 정의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한 퀴즈로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. 다음에 3개의 문장이 있는데요. 어떤 것이 가장 불확실한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문장은 오후에 비가 올 확률이 90%다.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만날 인연의 확률은 바늘 하나가 떨어져서 사방 1cm의 주사위 위로 떨어져 꽂힐 확률과 같다. 세 번째는 내일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은 50%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는 그 시나리오 플래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질문을 드리곤 하는데요. 70% 정도 되는 분들이 두 번째 문장을 선택하십니다. 첫 번째 문장을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. 간혹 기상청의 예보를 믿기 어렵다. 그런 이유로 첫 번째 문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비가 올 확률이 90%다. 이런 말은 비가 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. 이런 뜻이 되겠죠. 앞에서 2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발생 확률이 작은 것을 이 불확실성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. 확률이 아주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기 쉽다. 그래서 그 일이 터지면 큰 위험이 닥친다.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확률이 아주 작다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작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세 번째, 3번 문장이 되겠습니다. 이길 확률이 50%다. 이런 말은 내일 우리 팀이 이길지 질지 매우 불확실해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. 이런 말이 되겠죠. 이것을 동전 던지기로 비유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동전을 던질 때마다 어떤 면이 나올지 확신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로 똑같기 때문이죠. 이렇듯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확률이 똑같을 때, 즉 2분의 1일 때가 가장 불확실합니다. 만약 동전의 무게중심이 이상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1%만 돼도 50%일 때보다 이 불확실성은 작아지겠죠. 이번엔 불확실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에 모두 3개의 문장이 있는데요.
모두 불확실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.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. 이 세 개의 문장 중에서 불확실성의 의미를 옳게 적용한 문장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문장은 요즘은 정말 불안하다. 왜냐하면 내가 언제 실직당할지 항상 불확실하니까. 두 번째 문장은 도박사들은 불확실성을 좋아한다. 세 번째는요, 이 불확실한 것은 항상 나쁜 결과를 낳는다. 고르셨습니까? 정답은 이 문장들 모두 이 불확실성의 의미를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1번 문장처럼 불확실성은 곧 불안하다 그런 의미로 오해하고 있는데요. 앞에서 말했듯이 그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각각의 확률이 같다는 의미니까 항상 나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불안감하고는 거리가 멀죠. 2번 문장을 보면요. 그 도박사들은 항상 이 불확실성을 좋아한다고 했는데요. 도박사들이 리스크를 잘 수용한다고 해서 이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. 도박사들도 확실한 승률을 보장하는 게임, 다시 말해서 이 불확실성이 작은 게임을 더 선호하는 게 당연하겠죠.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은 곧 리스크고 리스크는 곧 이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그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. 이 불확실성은 어떤 사건의 확률로 결정되는 것이고요.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잘 다루지 못했을 때 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 불확실성은 이 불안한 것도 위험한 것도 짜릿한 것도 아닙니다. 단순하게 말해서 이 불확실성은요, 출근하는 남편이 집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걸어갈 때 오른발을 왼발보다 더 많이 디딜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를 짐작할 때 느끼는 아내의 심정과 같은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무게감에 비해 좀 싱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. 하지만 이 불확실성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게 곧바로 리스크로 연결됩니다. 여러분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가늠해서 피하거나 맞서야 하겠죠. 그 방법이 바로 시나리오 플래닝입니다.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다르게 구사하기 위한 전략 기법이 바로 시나리오 플래닝이죠. 시나리오 플래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 방송의 스크립트와 슬라이드가 필요하다면 이제 어디에 접속해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. infuture.kr에 접속하면 되겠죠. 팟캐스트를 시청한 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이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기 바라고요.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까요. 수시로 질문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불확실성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